말끔한 존잘 외모에 스치기만 해도 모두 기억하는 슈퍼컴퓨터급 두뇌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에디. 스폰지 같은 흡수력으로 어떤 분야든 배우기만 하면 최단시간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완벽한 남자였었죠. 노숙자의 포스가 물씬 풍겨지는 이 남자. 네, 같은 사람 맞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에디는 길거리 노숙자라고 해도 믿을 만큼 찌질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싸구려 차이나타운에서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사는 무능력한 작가였을 뿐이었던 에디. 그나마 그에게 전부였던 여자친구 린디마저 그의 곁을 떠나게 되고 마는데요. 자신의 찌질한 삶에 수긍하며 이제 다 때려치우고 고향 내려가 농사나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 12년 전 와이프의 동생이었던 버논을 우연히 만나게 되죠. 내년에 출시할 대박 상품이라며 딱 봐도 그런 종류로 보이는 약 하나를 에디에게 건네게 되는데 I've been doing some consulting for a pharmaceutical. They've had clinical trials and it's FDA. No. They've identified these receptors in the brain that activate specific circuits. Oh, what this does? It lets you access all of it. 뭐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 거지 꼴인지라 에디는 그 약을 입안에 덥석 털어넣게 되죠. Like the rent's not low enough. My landlord's nasty young wife. 그런데 잠시 후 벌어진 믿지 못할 약의 효과. You don't like me, and I don't blame you. You see a self-defeating, energy-sucking piece of shit who's sponging off your husband. You're wishing I'd blow my brains out, but my existence shouldn't make you this upset. What? 어리버리 말주변 없던 그 찐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천성적인 엘리트인 양 터져나오는 이 완벽한 말빨들. Something wrong at law school? 그동안 무의식 중에 잠재됐던 모든 정보들이 유용한 정보로 거듭나 에디의 입을 통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볼 때마다 아래 위로 눈을 야리며 거지 취급하던 개싸가지 주인집 마누라가 언제 그랬냐는 듯 덤벼들 정도였으니까요. 주체 못할 샘솟는 아이디어와 화려한 문구들로 그동안 밀렸던 원고를 단숨에 써내려가는 에디. 하지만 다음날 깨어보니 그 영특한 에디는 벌써 가출한 상태. 그래도 어제 하나 건진 원고가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들려오는 편집장의 흥분된 전화 메시지. 그녀의 감동 먹은 목소리가 이번 원고의 수준이 걸작임을 잘 말해주고 있었죠. 이제서야 인간 대접 좀 받게 된 에디는 당연히 전 처남 버논의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가게 됩니다. That stuff's amazing. Works better if you're already smart. The boys in the kitchen are calling it NZT48. 이 찐따 탈피약은 이름도 기가 막힌 NZT. The boys in the kitchen? 하지만 듣자 하니 식약청은 물론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위험천만한 불법 약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마당에 그런 것 가릴 의향조차 없었던 에디. 처남의 심부름도 마다치 않고 집에 들어선 순간 버논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있는 상태였죠. I need to report a murder? 그런데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 그 범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는 에디. 드디어 그의 인생을 하이클래스로 급상승시켜줄 노모어 찐따약을 찾아내게 되죠. I just actually met him on the street. Buy some drugs? No. Something of the gel here. Write down your number. 뇌세포를 100% 활성시켜주는 찐따 탈출약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것이었죠. 피아노는 3일 만에 피아니스트 수준으로 몇 달 동안 한 줄도 쓰지 못했던 장편 소설을 4일 만에 끝내게 해주고 외국어는 대충 들어도 입에서 술술 나오게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끊임없이 샘솟는 의욕과 함께 모든 방면에 빠삭해지고 책에서나 나오는 주옥 같은 명언들이 평상시에도 입에서 술술 나오니
어딜 가도 핵인싸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 Eddie, hey, listen, I'm sure you have a portfolio, but if you don't, I'd be very interested in working with you. 결국 월스트리트 유명 금융회사에 스카웃 제의까지 받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담대해진 에디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감을 잡게 되죠. 주식 공부한 지 이틀 만에 처남의 돈 100만 원으로 순식간에 10배의 수입을 내게 된 에디. 하지만 이 정도에 만족할 에디가 아니죠. 더 큰 판돈을 키우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1억을 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스카웃 제의를 받았던 유명 금융회사로 출근해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에디는 1,000만 원으로 20억을 벌어들였고 어디선가 혜성같이 나타난 미스테리맨 에디의 소문은 삽시간에 업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Eddie, I was talking you up to my boss, and well, the impossible happened, bud. We got you a meeting with Carl Van Loon. 순식간에 금융업계 유명인사가 된 에디는 업계 최고 거물급 경제인 벤눈이라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거머쥐게 되죠. What's your secret? Medication. I'm on special medication. The share prices aren't really based on how a company works. It's about how mass psychology works. So if I found certain algorithms in the perception of a stock. 기존의 분석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열흘 동안 26억을 벌어들인 천재적인 신예의 금융인 에디에게 완전히 꽂혀버린 벤눈. I don't know who you are, Eddie, or what your game is, but I'm sure of one thing: you don't work in my world. 그는 오늘 처음 본 에디에게 자문까지 구하게 됩니다. 차 타고 오는 10여 분 남짓 되는 시간에 에디의 분석은 이미 끝나 있었고 벤눈이 대대적인 합병을 고려하는 것까지 꿰뚫어보고 있었죠. Who have you been talking to? Oh, I'm just connecting the dots. Is Hank Atwood really going to go for Meet me it? tomorrow at the St. Regis at 10 and tell me how the gutsy little schmuck who needs a ride home. Carl Van Loon wants to meet you. Apparently so. Since when do you speak Italian? Self-improvement month. Molto bene. Grazie mille. 쭈구리 시절을 완전 탈피한 에디에게 이제 전 여친의 마음을 돌리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었죠. Prompting one top hedge fund manager to comment. He's Houdini. He's a prophet of our time. 업계의 찬사를 받으며 빛의 속도로 전력 질주를 시작한 에디.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수상한 자의 미행 역시 시작이 되었죠. 거기다 이전에 없던 약의 부작용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Suddenly, there was another skip. What bar was this? 자아도취에 빠져 거리를 활보하며 밤새 즐긴 것 같지만 정신 차려보니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었던 에디. 다음 날 에디는 더 이상 약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약 없이는 그야말로 천치 수준인 에디. They were hieroglyphs. What do you know about Hank Atwood? Atwood, 가뜩이나 머리도 멍한 상태인데 낯익은 유명 모델의 살인사건까지 TV에서 보도되고 있었죠. We lose you if there's a screen in the room?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자기가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밀려오는 에디. This is Melissa. Listen, Vernon hasn't been giving you anything, has he? Because that stuff is dangerous. Melissa? Really need to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전 아내였던 멜리사와 통화 후 뭔가를 직감한 에디는 번호내 수첩에 적혀있는 그의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하죠. Jerry's in the hospital. He's what? Yeah, he's not doing well at all. 그런데 전화를 하는 족족 아프거나 죽은 사람들 뿐이었고 Okay, well, please give him my best. Thank you.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전화는 그를 쫓아다니던 스토커의 번호였었죠. 이제 놈이 왜 자기를 쫓아다녔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 에디. 곧이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전부인 멜리사를 만나게 되면서 에디는 이야기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I mean, I took it too. How much have you been taking, Eddie? I've been taking a lot. I stopped taking it, And and I got sick. Vernon, he told me about all the people that were dying. 약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에디에게 더욱 큰 일이 일어나고 말죠. What do you think I am? Some financial institution? 전에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가 뭔가 특별해 보이는 이 알약을 덥석 삼켜버린 것이었는데요. 빌린 돈을 몽땅 갚긴 했지만 놈은
다음날 또 에디를 찾아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죠. We're done. We'll see. I found that if I maintained an even dose, remembered to eat, drank no alcohol, the blackouts didn't recur. I was sick. You don't get sick. You're playing at this level, you get hit by a fucking car, you don't even die. I know, but I think if you take a look at them. I already have, as a matter of fact. 2 months after I'd started NZT, I was brokering the biggest merger in corporate history. 이후 에디는 앞으로 있을 위협으로부터 피해갈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로 하죠. Don't wear the same color suit. This isn't the Matrix. 경호원을 채용하고 Next week, I'm gonna need 20 bills. Next week you can go fuck yourself. It's an unparalleled 3-tier security system. 벙커급 방어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도 마련합니다. 8.5. I'll take it. 양복에 비상주머니를 만들어 약도 몸에 지니고 다니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떨어질 약을 대비하여 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하기 위한 연구원까지 고용하게 되죠. I'll give you $2 million if you can do it in 6. 벤눈과 손을 잡고 거물급 두 회사의 합병을 주관하는 일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The witness identified the Maria Winberg suspect. 얼마 전 유명 모델 살인 사건 문제가 또다시 에디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에디는 곧장 이곳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I've been all over them. We can't allow any disparity in race. They're as close to your clones as I could possibly get. He was dithering.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부터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동안 공들여온 460억짜리 합병 성사식에 에드 우드사의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죠. 회장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합병이 물 건너가게 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의 측근 경호원이 바로 에드를 따라다닌 스토커였다는 사실이었죠. 2년 만에 급부상에 경제계의 혜성같이 등장한 에드우드 회장 역시 버논의 고객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합병이 물거품이 되자 에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벤눈. Atwood's in a coma. He wasn't playing us. He's dying. What do you know about this? This just came for you. What you're about to say is bullshit. I know there's something you're hiding from me. I smell it on you. Right now. 곧이어 회사로 배달된 경호원들의 손목과 함께 사채업자의 협박까지 이어지고 거기다 약까지 통째로 도둑 맞아버린 에디. 사실 약을 훔친 범인은 바로 얼마 전 에디가 고용했던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앨런 글린의 더 다크필드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리미트리스는 모두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싶어하고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약이 존재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였는데요. 뇌의 기능을 100% 활성시키는 약을 먹고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I think we're looking at a second overflow event. There's a wave of donations coming in, and I don't think they're even going to try a second debate. Carl? Mr. Mora. So, Ivan makes NZT. Well, it'll never officially exist. Obviously, I don't need to point out the advantages for you. I just want to help you, that's all. I'm off it, Carl. See, once you know what's in it, you can tweak it, re-engineer it, get the bugs out, taper off. 우리가 과거에 상상했던 것들이 빠르게 실현되고 있는 의과학기술이 급발전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신체와 뇌기능을 활성시키는 약이 개발된다는 것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아무비였습니다.